안녕하세요, 한강민입니다. 오늘은 5월 미국 주식 주요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3월 FOMC 전후를 기점으로 하락세를 걷던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반등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주식 시장의 조정이 끝난 것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점점 더 커졌었는데요. 아쉽게도 4월 초부터 우리의 기대와 달리 미국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쌍바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4월 26일 기준으로 좀만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은 미국 증시는 3월 중순에 저점을 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미국 주식 시장의 투자 환경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걸까요? 이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말, 아니 올해 초까지만 해도 우리는 연준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이렇게까지 빨리 올릴 줄은 몰랐습니다. 3월 FOMC 전후로 빅스텝, 한 번에 0.5% 금리를 올리는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무려 0.75%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6월과 7월 FOMC에서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중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빠르게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하려 하게 되면서 증시 환경이 그만큼 타이트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 4월 달부터 중국의 상하이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봉쇄가 되었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대봉쇄가 상하이에서 지금은 베이징까지도 번지는 중입니다. 이미 베이징시의 일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공급망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만큼 미국 증시 환경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중입니다. 물론 이뿐만이 아닙니다. 2월 달에 전 세계 주식시장에 조정을 일으킨 주범 중에 하나였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여전히 끝날 줄을 모르고 현재 진행형인 상태이고, 전쟁과 함께 높아진 에너지, 원자재 가격들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높기는 하나 여전히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쉽게 꺼지지 않고 있죠. 자, 이처럼 미국 증시 환경은 아직까지는 참으로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를 좀 바라봐야겠죠. 그렇다면 올해 5월에는 과연 미국 주식시장에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5월달에 있는 이슈에 대해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 이슈 일정, 두 번째 기업 관련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1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일단 5월달에 있는 이슈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것들을 말씀드리자면은 5월 3일부터 4일까지 5월 FOMC가 진행되면서 이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오펙 플러스 회의와 함께 5월 6일 금요일에는 4월달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5월 10일에는 OECD 경기 선행지수 발표와 함께 한국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유니티와 로블록스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11일 수요일에는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함께 구글의 I.O. 개발자 컨퍼런스가 진행이 됐고, 5월 12일에는 MSCI 지수 반기 변경 발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옵션 만기일, FOMC 이사록 공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등의 이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5월 30일 월요일은 미국의 현충일로 휴장일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들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것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마주할 이슈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이슈인 대망의 5월 FOMC는 5월 3일 화요일부터 4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FOMC에 대한 발표와 함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은 4일 6시간으로 오후,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5일 새벽에 발표가 될 예정이죠. 그렇다면 5월 FOMC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이미 각종 기관들의 다양한 뉴스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스포일러가 되긴 했는데, 우선 5월 달에는 거의 100%의 확률로 기준금리가 0.5%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빅스텝, 한마디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0.25%가 아니라 한 방에 0.5%를 올린다는 것인데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빅스텝이 진짜로 일어나더라도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전부터 연준이 말해오던 양적 긴축이죠. QT가 이제 5월 FOMC를 기점으로 정확하게 발표가 될 예정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러한 양적 긴축이 5월부터 시작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고 6월부터 시작이 될 것인가가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노무라 증권 등 여러가지 증권사와 기관들을 통해서 연준이 한 번에 0.75%의 금리 인상을 올해 2분기에서 3분기 중에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이에 따라서 5월 FOMC를 통해서는 과연 진짜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 0.75% 금리를 한 번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나를 한번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2022년 1년 동안 통틀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재 기준으로 5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0.5%나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 확률은 97.6%나 됩니다. 사실상 시장은 이번 5월 FOMC에서 미국의 금리가 0.5%나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6월과 7월에 연준이 금리를 한 번에 0.75% 올릴 것에 대해서 시장이 생각하는 확률이 무려 76%에서 77% 사이에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시장은 연준이 진짜로 엄청나게 급진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면서 크게 우려를 하는 중인데요. 과연 이것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우리의 그냥
그냥 우려 중에 하나였을 뿐인지 이에 대해서는 5월 FOMC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5월 FOMC가 끝나고 5월 6일 금요일에는 바로 미국의 4월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사실상 3월까지의 결과로 볼 때 이미 미국의 고용지표는 완전 고용 상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4월달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은 이미 4월달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더욱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미국의 실업률이 3.6%였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난 3월 고용지표에서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가 43만가량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39만 8천 정도로 기존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중이죠. 고용지표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것은 아직까지 미국 시장이 경기 침체를 맞이하기에는 조금 이르렀다고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5월 11일 수요일에는 4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즉 미국의 CPI가 발표됩니다. 현재 연준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매우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 연준이 이렇게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인플레이션인데요. 생각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더 강하게 되고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연준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실물 물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준이 앞으로 볼 스탠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4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아직까지 예상치가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난 4월 12일 날 발표됐었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간 기준으로 8.5%나 나왔기 때문에 이보다는 낮은 수치가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온다면은 미국 시장에 충분히 큰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겠죠. 자, 5월 11일 CPI가 발표되는 날 구글이 I.O. 개발자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이 I.O. 개발자 컨퍼런스는 11일부터 10일까지 총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I.O. 컨퍼런스는 인풋, 아웃풋 컨퍼런스로 매년 열리는 구글의 세계 최대 규모의 개발자 컨퍼런스 중 하나입니다. 보통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는 개발자들의 토론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글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공개하고 이제 주주들이 이런 것들을 먼저 접할 수 있는 자리로 작용하는데요. 올해도 분명 구글이 새로운 정보들을 이번 I.O. 개발자 컨퍼런스 통해서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주주이신 분들은 컨퍼런스에 대해 조금 더 크게 관심을 가지시면은 충분히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월 12일 목요일에는 MSCI 지수 반기 변경 발표가 진행됩니다. MSCI는 글로벌 펀드 자금들의 벤치마크 지수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5월 중에 정기적으로 변경이 발표될 예정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정기 변경 발표가 이뤄진 후에 이 변경된 벤치마크 지수가 6월 1일자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MSCI를 추종하고 있는 전체 자산의 규모는 글로벌 펀드 전체 순자산의 30%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벤치마크 지수가 변경되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종목이라던가 다양한 자산들이 변경된다는 것은 자금 이동이 그에 따라서 이뤄진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증시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SCI가 발표된 직후 그리고 이 변경된 벤치마크 지수가 적용되는 6월 1일 때는 조금 증시의 출렁임이 평소보다 높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월 25일 수요일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5월 3일부터 4일까지 진행됐었던 FOMC에서 과연 연준 위원들이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았는지를 공개하는 자리인데요. 이 회의록을 통해서 우리는 FOMC에서 있었던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말했던 내용 외에도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우리는 연준이 과연 6월과 7월 달에는 어떤 행동을 취할지, 현재의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5월 20일 금요일에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로 평소보다 높은 변동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5월 30일 월요일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로 휴장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동안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월 달에도 현재 진행 중인 1분기 실적 발표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당장 5월 2일부터 25일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에 대해서 보자면은 일단 5월 2일에는 익스페디아 그룹이 실적을 발표하고, 5월 5일에는 데이터독과 쇼피파이, 조에티스, 블록, 도어대시, 루시드, 그리고 5월 9일에는 팔란티어, 5월 10일에는 메타버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유니티와 로블록스, 그리고 소파이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 외에도 5월 11일에는 디즈니와 리비안, 5월 12일에는 코인베이스, 마지막으로 5월 25일에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그나마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기업은 총 8개, 더 나아가 엔비디아까지 9개입니다. 엔비디아를 마지막으로 1분기 실적 시즌이 끝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기업 중 하나인 엔비디아가 마지막을 장식하는 만큼 이 기업의 실적이 이왕이면 좀 좋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5월 달에 있는 주요 미국
미국 주식 일정에 대해서 봤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이슈들이 어떤 것인지 5월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입니다. 5월 9일은 러시아의 2차 대전 승전 기념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더 나아가 푸틴의 입장에서 5월 9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승리했다라고 선언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덕분에 현재 푸틴 대통령은 5월 9일 이전에 이 전쟁을 끝내고 5월 9일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리를 선언하고 싶어하는 상황인데요. 그 때문에 5월 9일 전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욱더 가속화됐고, 이에 따라서 전쟁 이슈가 증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확률이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 또 전쟁이 터졌을 때부터 러시아의 디폴트 위기가 있었는데요. 이 디폴트 위기가 계속해서 커지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5월 달에는 러시아가 실제로 디폴트를 맞게 되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현재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부여한 부채 상환과 관련된 한시적인 라이센스가 5월 25일 날 종료될 예정입니다. 즉 5월 25일 한시적 라이센스가 끝나고 나면은 러시아가 디폴트에 빠질 확률이 더욱더 과거보다 커지게 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볼 만한 포인트는 5월 18일 수요일에 있는 ECB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유럽의 통화정책은 미국과 얼마나 다를 것인지,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은 연준과 달리 현재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얼마나 빠른 긴축정책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의 대봉쇄 이슈가 과연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지, 예전처럼 중국이 대봉쇄를 끝냈고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이 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에 중국이 전 세계의 공급액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대봉쇄 이슈가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 공급망 이슈가 더욱더 심화되고,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과연 중국의 대봉쇄 이슈가 어느 수준까지 진행이 될지, 그리고 세계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5월 달에는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5월 달에 있을 미국 주식 주요 일정과 각종 관전 포인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4월 한 달은 정말 미국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가지고 힘든 시간이었죠. 하지만 3월 FOMC를 끝나고 미국 증시가 한동안 엄청나게 크게 반등을 했었던 것처럼 5월 초에 있는 FOMC를 기점으로 지금의 힘든 미국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극적인 반등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